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주영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전망을 구자령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김웅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밀려난 거예요.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던 겁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의혹의 내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당시 김웅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압수수색을 의원실에 대해서도 하느냐. 그리고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때 왜 김웅 의원의 PC가 아니라 보좌관 PC까지 범위를 잡느냐. 예. 그리고 이 PC들 전부를 조사할 때 왜 키워드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료를 추출하고 있느냐. 예. 이건 이제 영장 집행에서 위법이 있다라는 주장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뭡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 영장 집행 단계에서 사실 의례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 및 관리하는 PC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의 직접적인 PC가 아니라 보좌관의 PC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범위에 들어가 있다. 영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꼭 자택이 아니라 직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료라는 것은 집에 있다가도 카피를 해가지고 직장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의원실을 범위로 잡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신분과는 그다지 의미가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예. 이제 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할 때요, 관련 검색어를 넣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까?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현장에 가가지고서 범위가 그렇게 뭐 압수수색의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 그 당시 이제 자료를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그대로 떠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하고 변호인의 이 패권을 주고 확인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카피했다 해가지고 포렌식 과정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PC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 근데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될 경우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별 과정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도 선별 과정을 거쳐가지고 범위를 줄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의 제기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해명에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웅 의원은 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공수처에서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영장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하고 김웅 의원에게 의원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김웅 의원이 진행해도 좋다라는 말을 했다. 이게 약간 진실공방처럼 되긴 했는데 공수처 해명이 맞다면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수처가 오늘 이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겠네요. 좀 그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게 키워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아마 이의 제기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변호인 입회가 하면은 이게 대상에 들어올지 아닐지를 이 과정에서 선별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아마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정확히 뭡니까? 사실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고 그 예. 캡처 화면이 있는데 조성은 씨의 제보 내용에 따른 그 캡처 화면이 조작은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예.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단추는 지금 이제 조작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 그 방에서 그 문건이 넘어온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문건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문제 삼는 고발장이 맞는지를 매칭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캡처 화면만 있다고 해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렌식 과정이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포렌식이 나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조작되지 않은 텔레그램 방이 있었고 여기서 전달된 무슨 문건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직 뭐 괴문서다 예. 아니면은 고발 사주가 있다라는 주장이 어느 쪽 하나도 아직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한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국정원장까지 개입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아직 그 팩트에 기반한 주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주 작은 팩트를 굉장히 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증거가 나오면서 이게 그 큰 설명이 이제 점점 이제 실체 진실에 접근해가는 이 과정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여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어디까지 지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 현재 고발장이 들어가 있는 혐의가 다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이 넘어왔다. 이건 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혐의가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이제 지금 고발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총장의 지금 개입이 물증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같이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범 관계는 있지 않느냐라는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혐의에 관해서도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제보자 손정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공작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 국정원법 혐의를 위반. 적용한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자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공수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의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그래서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이 됐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예, 예. 입건이 됐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은 수사의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고소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가지고 인지라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수사가 네.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검사가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예. 확실하니까 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혐의가 상당 부분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고소 고발이 됐는데 입건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면이 좀 부각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소 고발에 의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런 조사를 이제 요구하는 측이 있는데 입건해서 사건 번호가 따여져 있지 않다면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건을 반드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입건됐으니까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 입건이 된 것이고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입증이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는 그 피고발인 신분에서 입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다만 김웅 의원이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고발에서 시작됐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인정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에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고발장이 접수됐다면 입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예. 입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의혹이 매우 각별한 사이고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지금 언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하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불기소로 예. 그 이전 단계에 아예 이거는 무혐의 될 게 너무 명백해서 건 자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땐 각하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각하인지 아닌지 그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정도 공수처가 그것을 수준이고 좀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현재 단계로서는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해서 그 큰 뭐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김웅 의원이 중간에 이제 전달한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전달했다는 또 검사는 손준성 검사고 네. 그리고 조성은 제보자가 그걸 이제 전달받았다 이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조성은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박지원 전 대표를 박지원 그 국정원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관련한 사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말 실수인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해서 상의했던 날짜가 보도된 것은 아니다. 날짜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 말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렇게 결정적인 이 제보를 한 제보자가 말 실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원이 개입된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각하될 사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발언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의를 제기할 때 고발장을 낸다는 건 무고의 위험도 감수를 하고 내 말이 허위인지 아닌데 대해서 심판하는 그 부담도 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성은 씨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줄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수사를 더 촉구하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예. 있고 적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사건은 어차피 텔레그램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진술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진술을 끌어내는 것도 포렌식에 의한 디지털 증거들, 객관적인 물증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추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진술의 이런 부분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자들이 핸드폰이 많이 교체가 됐고 예. 텔레그램방은 또 폭파가 됐다 그러고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또 수사정보정책관의 PC는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정보를 다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 이후에 밝혀질 증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에 대한 걱정이 아마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을 주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4월이어서 그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휴대폰이 교체돼 버렸으면은 사실 뭐 복원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고 예. 디가우징이라는 기술이 도입됐으면은 복원을 하더라도 나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마 수사 내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가능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